안녕하세요. 청담 모텐셜의원의 이인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할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인 절개와 비절개 수술 중 어떤 걸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사실 과거에는 절개와 비절개 수술이 생착률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요. 비절개가 좀 나중에 나온 수술 방법인데 지금은 그 수술 방법도 세상에 나오게 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두 방법 사이의 생착률 차이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은 그 두 가지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두 가지 모발 이식은 전부 이 뒤쪽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우리가 원하는 지금 현재 탈모로 고민 중인 부위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. 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절개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. 이 후두부의 피부를 이렇게 길게 띠 형태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절개한 띠 형태의 피부 안쪽에 보면 모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모낭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분리를 해서 원하는 부위에 심게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비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의료용 펀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뽑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바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절개 후 후유증과 통증이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술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일 텐데요. 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경이 약간 손상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부위에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.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도 다시 연결이 됨으로써 잘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그 부분에 감각 이상 등이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반대로 그 비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띠 형태로 상처가 남는 절개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작고 그만큼 통증도 좀 덜하며 그래서 일상으로 좀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흉터인데요. 이 흉터도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아무래도 절개 부분이 더 흉터가 많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,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띠 형태로 길게 절개를 해서 피부를 드러낸 만큼 그 부분에 선 형태의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. 물론 이제 수술이 잘 되었을 때는 이 흉터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얇게 남지만, 만약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을 경우 그 흉터가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얇은 흉터일지라도 조금씩은 보일 수가 있고요. 간혹 이제 흉터가 좀 두껍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저희 모텐셜에서도 그 부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두피 문신 시술을 많이 진행하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 절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흉터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대로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흉터가 아주 미세한 그 펀치로 뽑아낸 작은 흉터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를 정말 짧게 자르지 않으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채취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, 혹은 채취하는 그 펀치 하나하나의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경우, 혹은 채취한 부위에 모발이 너무 짧아진 경우에는 그래도 그 흉터가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비절개하면 무조건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? 이것도 하나의 좀 잘못된 속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가지 수술 모두 잘 되고 적당히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흉터가 좀 최소화돼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, 많은 양의 모낭을 이식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모발의 상태입니다. 이 모발의 상태라고 하면은 수술 방식에 따라서 그 모발 자체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. 비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8배 정도 확대경을 끼고 있는데요. 그걸로 자세하게 모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식할 부위에 이 모발이 괜찮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바로 채취를 하게 됩니다. 근데 반대로 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띠 형태로 채취된 모낭의 다발에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모낭 분리사분들이 하나하나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. 어떤 모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이 3개짜리 다발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어떤 모낭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것은 모발이 좀 얇고 좀 짧게 자라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, 어떤 것 좀 길고 굵게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면서 채취하는 것과, 그리고 다발에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어쨌든 채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써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약간의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, 물론 최근에는 비절개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차이가 좀 감소가 되었지만,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두툼하게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이 가능했는데, 비절개 같은 경우는 펀치로 채취를 할 때 그 모낭의 방향이 조금 휘어 있다거나 우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펀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쪽에 모낭을 좀 손상시키거나, 혹은 채취를 했을 때에도 그 주변 조직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스키니한 상태로 채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돼서 차이가 많이 적어진 부분이긴 하지만, 채취한 모낭의 상태가 이론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.
이 가격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아무래도 그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음에 띠 형태로 두피를 절개해서 채취해내는 그 과정에 관여를 하고 나머지 하나하나를 분리하는 과정은 모낭분리사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비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펀치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는 절개 방식보다는 비절개 방식이 더 비용 자체가 좀 비싼 편이고요. 그리고 비절개 안에서도 삭발을 하고 비절개 방식을 진행을 하느냐 혹은 무삭발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무삭발로 비절개를 진행할 경우에는 모발을 말 그대로 삭발하지 않고서 긴 상태로 그대로 채취를 하는 건데 이게 삭발 방식에 비해서 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 모든 과정은 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수술 비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다 알아보면서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지금은 두 가지 다 전부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수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환자분들께서는 이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나한테는 이게 맞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발 이식, 탈모 치료, 두피 문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청담 모텐 제로원의 이인재 원장이었습니다.